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라마 연인 파트 2가 10월 13일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드라마 화제성 지수 통합 1위에 올랐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전에도 연인과 연결된 역사 이야기를 2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 파트 2에서도 외면할 수는 없겠죠? 주인공인 남궁민 배우와 안은진 배우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차트에서 링크 되면서 연인 파트 2의 식지 않는 인기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기다리셨나요? 파트 1의 마지막 부분, 엇갈린 장현과 길채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또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파트 2의 첫 부분에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인 민중의 삶과 그 야만성 그리고 전쟁의 혹독함이 잘 묘사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파트 2의 첫 회인 11화를 보면 장현이 포로 사냥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로를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붙잡아 조정에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조선에 다시 몰래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중 스파이 같이 뒤에서 조선의 백성들을 돕고 있었던 것인데요. 전개되는 드라마 속에도 가슴 아픈 실제 역사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현실 속 실제 역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1637년 조선은 청나라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청태종은 인조로부터 항복을 받은 뒤 사로잡은 포로를 이끌고 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항복을 받을 당시 조선 조정에 제시했던 포로 관련 조건은 실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끌고 가는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도망치는 자는 불문에 붙인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 단 한 발짝이라도 청나라의 땅을 밟은 뒤에 도망쳐오는 포로는 조선 조정이 도로 잡아 보내야 한다. 정말 무서운 조약의 내용이었죠. 실제 조선으로 도망쳐온 포로들 가운데 도로 붙잡혀 청측에 넘겨진 사람들의 운명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도망을 쳤다라는 이유만으로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는 혹형을 받게 되었죠. 영토는 넓어지는데 인구가 부족했던 청나라에게 조선인 포로는 매우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훌륭한 노동력이자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무려 6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병자호란 포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심양으로 끌려간 사람은 60만 명인데 몽고군에 붙잡힌 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당시 조선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 무려 전체 인구의 6%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셈이었습니다. 인질로 끌려가는 세자와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했죠. 포로들은 노예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소현세자는 비통함을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심양장계에서 돈을 치르고 포로에서 면하는 속환을 요구하는 값이 비싸기 그지없다. 많으면 수백 또는 수천 냥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잃었고 울부짖는 소리가 도로에 가득 찼다. 날마다 관리들의 숙소 밖에서 울며 호소하니 참혹하여 참아 보지 못하겠다. 신체가 건강한 남성들은 군대나 전쟁에 동원되었고 각종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포로가 된 조선 여성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는데요. 여성들은 궁중에 들어가 시녀가 되거나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인 파트 2 11화의 중간 부분을 보면 포로로 끌려온 조선 여인들이 청나라 사람들에게 갖은 구박과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 역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장현은 조선에서 봤던 영랑을 만나고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영랑이 말하죠. 이제 오라버니는 저 별로죠. 몸베린 계집 따위. 장현이 말합니다. 몸을 버리다니. 영랑이 말하죠. 다 알면서 저 오랑캐에게 이미. 장현이 말합니다. 개에 물렸다고 네 몸을 보렸다고 할 테냐?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이라면 절대 그런 일로 네 몸 버렸다는 생각은 안 한다. 조선에 돌아가거든 그런 멀쩡한 놈을 만나. 청나라에서는 조선인 포로를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대신 거액의 몸값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일을 속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속환을 통하거나 도망을 쳐서 겨우 살아온 조선 여성들의 삶은 고국에서도 힘겨웠습니다. 청에서 돌아온 여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의미에서 환향녀라고 불렀는데요. 적지에서 고생한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기는커녕 오랑캐들에게 몸을 더럽힌 계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조 때인 1638년 조정에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을 담은 호소문이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 모두 환양녀의 이혼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신풍부원군 장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외아들 장선진과 속환되어 돌아온 며느리의 이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절개를 잃은 며느리를 집안에 둘 수는 없습니다. 승지 한의겸은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갖은 고생 끝에 속환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제 딸을 버리고 새 장가를 들려고 해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혼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시아버지의 입장에서, 다른 한 사람은 친정 아버지의 입장에서 전혀 상반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양녀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자 인조는 청나라에서 돌아오는 여성들에게 오늘날 연신내인 홍제원의 냇물에서 목욕을 하고 서울로 들어오면 더러움이 모두 씻긴 것이다. 그러니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조정에서도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몸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쓰고서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들어 환양녀들을 무조건 절개 잃은 여자로 매도할 순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환양녀의 남편들은 왕명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없다 해도 다른 첩을 두고 부인이 죽을 때까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나아가기를 종용하거나 자살을 강요하는 등 죽을 때까지 수모를 주는 경우도 많았죠. 오늘날 욕으로까지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환양년이라는 욕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유래합니다. 가엾은 희생자들의 비극이 괴속이어진 사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드라마를 보면 길채도 오해를 겪으며 납치를 당하고 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양에서 장현과 길채가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근두근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진행되는 드라마와 함께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필수이긴 하지만 안 하신다고 해도 열심히 듣고 이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피와 뼈와 살이 된다면 정말 고맙고 반가운 일이겠죠?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